2025학년도 고3 5월 더 프리미엄 전국 모의고사 9번, 10번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9번을 보시면 자연수 n에 대하여 시각 t는 0일 때 점 AN을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n이라는 지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점 P의 위치가 0이 되지 않도록, 무슨 말입니까? 위치 함수의 함수값이 0이 되지 않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함수 그래프의 형태를 한번 추적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t 위치 함수를 구하면 적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5t제곱하고 표현이 되고 더하기 12t 해주고 0일 때 몇이라고 했습니까? n에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n 해주고 이것의 도함수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vt 함수가 되겠습니다. 0되는 x값을 찾기 위해서 3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면 t-1, t-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0되는 t의 값이 몇이 나타나겠습니까? 2라고 4 나타나고 3차 함수인데 2라고 4에서 극점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차 함수 좀 미리 그려놨습니다. 그려진 3차 함수 보고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2라고 4에서 그 값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3차 함수 어떤 비율을 갖습니까? 여기 이렇게 3등분 되는 비율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의 x좌표는 몇이 되겠습니까? 여기가 3칸이니까 한 칸 간격은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2칸이니까 한 칸 간격은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2분의 3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쯤 어딘가에서 0이 나타나고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 빨간 곡선이 되겠습니다. 이 빨간 곡선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함수값이 0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 말은 여기 무슨 말입니까? 극대값이 극소값이 0보다 커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4를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를 대입하면 4, 4, 16, 64 하고 나타나고 2분의 15 곱하기 4, 4 하니까 15 곱하기 8이 되겠습니다. 15 곱하기 8 해주면 120이 되겠습니다. 120 더하기 48 더하기 n이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n의 범위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렇게 더해주면 112가 되니까 n은 8보다 크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0번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항과 공비가 0이 아닌 실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다음 등식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A1 더하기 A2가 마이너스 15라고 합니다. A3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AN을 뭐라고 놓고 하겠습니까? A 아래 n-1제곱하고 여기다 조금 써놓고 가겠습니다. A 아래 n-1제곱 해주면 4A4 더하기 A5 더하기 A6이 되겠습니다. 이 식을 3개 항들을 더하면 4A 아래 세제곱하고 나타나고 A 아래 4제곱 그리고 A 아래 5제곱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뭘로 묶어보겠습니까? A 아래 세제곱으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A 아래 세제곱하고 묶어지는데 4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하고 남겠습니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은 항상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R 세제곱도 R제곱으로 묶으면 양수가 하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절대값 4A, A 4제곱, A 5번째, A6. 이것의 절대값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절대값 A 하나 있고 R제곱 양수니까 R제곱 이렇게 또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4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하고 절대값이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값이 뭐랑 같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4 곱하기 A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 곱하기 A5면 A 아래 4제곱, 아래 4제곱 양수고 A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절대값 A 곱하기 아래 4제곱 하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겠습니까? 두 식이 같은데 R하고 A가 0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약분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약분되고 R제곱 약분돼서 여기 R제곱만 남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만 더 써보겠습니다. 어떤 식이 나타났습니까? 좌변은 절대값 R이 남아있고 절대값 R 곱하기 그리고 4 더하기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4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이 뭐랑 같기를 원하겠습니까? 4R제곱이랑 같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r이 0보다 큰지 작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r이 0보다 크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약분하고 나면 4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은 4r 하고 표현이 되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r제곱 마이너스 3r 더하기 4는 0 하는데, 이거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허근을 갖겠습니다. 따라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r이 0보다 작은 경우를 해보겠습니다. 나눠주고 마이너스를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남아서 는 4r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넘겨서 정리해주면 더하기 5r 더하기 4는 0 해주고, r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1이거나 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지 않은 조건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걸 한번 쓸어 가보겠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까? a1 더하기 a2가 마이너스 1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5는 a1 더하기 a2 하는데 a 더하기 ar 하고 표현이 되고, a로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r 하고 표현이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1 들어오면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뭘 알았습니까? r이 마이너스 4인데 여기 잘못 썼습니다. r이 마이너스 4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r을 마이너스 4를 대입하고 나면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r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 하니까 a는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번째 항 구하라고 했습니까? 세 번째 항 구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a3은 하고 구해주면 ar 제곱하고 나타났는데, a는 몇이었습니까? 5였고 r은 제곱하면 4, 4, 1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83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9번은 속도 위치함수 문제이고 10번은 절대값과 등비수열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고3 5월 더 프리미엄 전국 모의고사 11번 문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실수 a에 대해서 다음 극한값이 3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fa가 0일 때 모든 f2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주어진 식을 조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수분해가 돼서 인수분해 형태로 일단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수분해 해주면 x로 붙고 x-a 그리고 fx 하고 쓰겠습니다. 분모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x-1 그리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하고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해석을 하겠습니까? x가 1로 접근하면 분모 0 되겠습니다. 그러면 극한값을 보시면 3이니까 분자도 0이 돼서 일단 x-1 인수를 하나 갖겠습니다. x-1 인수를 하나 갖고 2개 이상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만 약분되고 나머지 x-1이 살아서 극한값이 0이 되니까 조건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x-1 분자는 x-1 인수를 한 개만 가져야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수가 여기서 나타나거나 여기서 나타나거나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가 1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a가 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a가 1이고 또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f1은 0이면 안 되겠습니다. 동시에 만족하면 x-1 인수가 2개 이상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f1은 0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한번 보세요. fa가 0이라고 했습니다. a가 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f1이 0이라는 사실이 생기면서 서로 모순이 생기겠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조건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사실을 알았습니까? a는 1이 아니니까 f1에서 0이 나타나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fa가 0이니까 여기 하나 더 쓰겠습니다. fa도 0이구나 하고 찾겠습니다. 그러면 fx 2차 함수인데 x절편 두 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fx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x-1, x-a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식을 다시 대입해서 한번 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대입해서 써보겠습니다. x가 있고 x-a는 몇 개가 생기겠습니까? 2개가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x-a 제곱, x-1 하나 있고 그리고 x-1 분모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x-1로 약분하고 우리 뭐 한다고 했습니까? x에 2를 한번 대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x에 1 대입해서 한번 써보면 분모는 뭐가 되겠습니까? 3이 되고 분자는 1 남고 1-a의 제곱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1 제곱하고 나타나는데 이 극한값이 3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1-a 제곱은 9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a-1제곱으로 좀 쓰겠습니다. a-1제곱은 9가 되고 따라서 a-1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a는 뭐가 되겠습니까? a는 마이너스 2하고 4하고 나오겠습니다. a의 값을 2개 찾았습니다. 문제에서 f2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f2의 값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f2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fx 어디 있습니까? fx 여기 찾아놨습니다. 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여기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2를 대입하면 1이니까 2-a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2하고 4 있으니까 -2 대입하면 4가 되고 4 대입하면 -2 이 두 개의 값을 합하면 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1번은 함수의 극한 0분의 0꼴 활용하는 문제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고3 5월 더 프리미엄 전국 모의고사 1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시면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이것의 실근이 모두 정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퀄 0 하니까 x의 n제곱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x의 n제곱은 2의 18제곱하고 표현되겠습니다. x의 n제곱은 2의 18제곱 또는 뭐가 되겠습니까? x의 n 더하기 2제곱은 2로 다시 바꾸면 2의 24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그 수들이 다 양수이니까 n이 짝수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2개 나오고 n이 홀수이면 플러스 하나씩 실근이 나타나겠습니다. n제곱근 n 더하기 2제곱근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미리 표로 써놨는데요. 한번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n이 짝수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2개 하고 체크한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의 n분의 18제곱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n 더하기 2분의 24제곱 n이 홀수이면 양수 하나씩 양액은 하나씩 나타나겠습니다. 이것들이 다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모두 정수가 되기를 원하는데 n이 짝수일 때나 홀수일 때나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조건이 n분의 18이 정수이고 n분의 18이 양의 정수이고 그 다음에 n 더하기 2분의 24가 양의 정수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먼저 체크를 해주면 n은 18의 양의 약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n은 하고 시작을 하는데 양의 약수를 다 나열해 보겠습니다. 1, 2, 3, 6, 9 그리고 18 하고 나타나는데 우리 시작할 때 n은 2 이상 했으니까 1은 제외하겠습니다. 이것들이 또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 중에 뭘 체크를 해야 되죠? 이 수들 n 중에 n 더하기 2분의 24, 즉 n 더하기 2가 24의 양의 약수인 것을 또 체크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대입해 보겠습니다. 2를 대입하면 4가 되니까 이거 맞습니다. 3을 대입하면 5가 되니까 안 되고 6을 대입하면 8이니까 맞겠습니다. 9를 대입하면 11, 18을 대입하면 20. 다 찾았습니다. 뭐가 정답이겠습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애는 2하고 6이 되겠습니다. 둘이 더해주면 8이 되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2번은 실수 제곱근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고3 5월 더 프리미엄 전국 모의고사 1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과 같이 2원, 5원, 오투가 있습니다. 5원, 오투가 A, B에서 만나고 그리고 오투 위에 한 점이 있는데 A, C, D의 크기가 3분의 파이 60도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CD의 길이가 16하고 주어져 있습니다. 또 주어진 조건을 보시면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분의 7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좀 끌어다 쓰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 라지 R로 표현하겠습니다. 루트 3분의 7하고 써놓겠습니다. 그리고 B2의 길이는 5하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접근을 할 텐데요. 이 하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했습니다. 이 사각형 어떤 사각형입니까? 내접 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이 각 보이십니까? 여기가 60도. 그래서 여기 A, E, B 이 각이 무슨 각이 되겠습니까? 이 각에 대한 내대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 같아서 여기도 60도 하고 찾고 가겠습니다. 체크해 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60도 알고 이 길이도 알고 A2의 길이를 우리가 체크할 텐데요. 구해볼 텐데요. 뭘 이용해서 구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외접원에 반지름이 있고 각이 있습니다. 그럼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A2의 길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뭘 쓰겠습니까? 삼각형 AEB에서 사인 법칙을 쓰겠습니다. 삼각형 AEB에서 사인 법칙을 쓰겠습니다. 한 줄 쓰고 가겠습니다. 사인 법칙을 쓰면 이 각분의 이 길이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3분의 파이분의 하고 쓰겠습니다. 사인 3분의 파이분의 A2 하고 쓰는데 이것의 값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2R 하니까 루트 3분의 7 하고 쓰겠습니다. 루트 3분의 7 해주는데 사인 60도가 몇입니까? 2분의 루트 3이어서 곱하면 약분이 돼서 우리 A2의 길이를 찾고 가겠습니다. A2의 길이는 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A2의 삼각형 AEB의 정보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여기 각 내대각 해서 같고 여기 공통하니까 이 노랗게 칠한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이 큰 삼각형이 AA 닮음임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이 하얀 삼각형의 넓이는 이 전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을 뺀 것과 같겠구나 하고 접근하겠습니다. 그렇게도 접근해도 되고 일단 또 뭘 구할 수 있겠습니까? A2의 길이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A2하고 C, D를 보면 뭐가 보입니까? 닮음비가 보일 것입니다. 이 길이가 나오면 닮음비가 나타나서 닮음으로 처리할까 합니다. 그러면 이 길이를 K라고 하고 삼각형 AEB에서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보겠습니다. 삼각형 AEB에서 코사인 법칙 쓰겠습니다. 그러면 77의 49는 하고 접근하겠습니다. 77의 49는 K제곱 더하기 5525 마이너스 2 곱하기 K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60도 하겠습니다. 사인 60도 코사인 60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K제곱 해주고 더하기 25가 있고 계산을 하면 5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K제곱 해주고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24는 0 하고 나타나는데 이것을 만족하는 K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8, 3, 24 하니까 8이거나 마이너스 3 하고 나타나는데 우리 K 길이니까 양수로 데려오겠습니다. 따라서 K는 8 하고 찾고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닮은비가 나왔습니다.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삼각형 AEB하고 뭐가 닮았다고 했습니까? 삼각형 AEB, 삼각형 DEC가 닮았습니다. 삼각형 DEC가 닮았는데 닮은비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길이의 비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닮은비는 어느 길이 대 어느 길이로 가겠습니까? AB 대 DC로 가겠습니다. AB 대 DC 해주면 몇 대 몇이죠? K가 지금 8 나왔으니까 8대 16, 1대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닮은비가 1대 2면 넓이의 비는 어떻게 가겠습니까? 넓이의 비는 제곱비로 가니까 1대 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얀 부분, 이 사각형의 넓이는 이 노란 삼각형의 넓이의 몇 배가 되겠습니까? 1대 3 하니까 3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사각형 어떤 사각형이라고 했습니까? ABDC라고 했습니다. ABDC. ABDC의 넓이는 3배의 삼각형 AEB의 넓이랑 같겠습니다. 따라서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끼인각 넓이 공식으로 가겠습니다. 5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60도 하면은 2분의 루트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4 약분하면 2 남고 5, 20, 30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3번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닮음, 내대각, 그리고 넓이비도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고3 5월 더 프리미엄 전국 모의고사 1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하여 곡선 fx 위에 점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gx라고 했습니다. 이 x에 대한 방정식의 실근이 9분이 되도록 하는 실수 t의 값의 범위가 1 이상 9 이하라고 했습니다. f2분의 3이 정수일 때 f1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절대값 gx 더하기 gx, 이거 절대값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fx는 하고 넘겨서 써보겠습니다. fx는 하고 써주면 2분의 1 하고 가로 열고 절대값 gx 하고 쓰겠습니다. 절대값 gx 더하기 g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하고 fx하고의 그래프의 교점이 오직 하나 9만 있어라, 그런 x좌표가 9만 있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함수를 제가 hx라고 함수를 부르기 쉽게 이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hx는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gx가 0 이상이면 hx는 이게 2gx가 되니까 hx는 gx랑 같겠습니다. gx랑 같다고 쓰고 gx가 음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gx가 음수면 hx는 마이너스로 나와서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오른쪽에다 좀 살짝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x축이고 이게 gx를 나타내는 접선,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hx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선 0보다 작은 곳은 0이고 0 이상인 부분은 gx 그대로 쫓아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hx는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꺾인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뭘 주목하겠습니까? 이것을 만족하는 이 교점,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9분이 되게 하는 그런 범위, 실수 t의 범위가 1 이상 9 이하인데 여기 9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9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gx에 대한 hx, t가 x가 9일 때 9에 해당하는 이 hx의 그래프하고 이 fx하고의 교점도 9분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9를 기준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살짝 그래프를 그려놨는데요. f9가 만약에 음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체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fx 제가 그려놨습니다. fx 그려놓고 함수값이 음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접선을 이렇게 9에서의 접선을 그었습니다. 이게 gx가 되고 그 다음에 h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hx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9의 함수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hx는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hx하고 이 곡선은 9에서 만나야 되는데 9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9에서의 함수값은 0 이상이겠구나 하고 문제를 또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또 조금 크게 몇 가지 그려놨는데요. 또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9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큰 경우에 대한 4가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9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큰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9보다 살짝 작은 점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범위가 1 이상 9 이하 하니까 9보다 작거나 같은 가까운 곳에서 만족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점에 대해서 접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점에 대한 hx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렇게 나타나서 9에서 만나지 않겠습니다. 어떤 접점을 잡은 거죠? 이 접점을 잡았습니다. 여기 있는 가까운 점,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9에 가까운 점에서 접선을 그어서 hx를 찾으면 9를 지나지 않는군요. 그러면 이런 그래프 안 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접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서 9에서의 hx를 체크를 하면 어떻습니까? 9를 지나기는 하지만 다른 점에서도 만납니다. 우리 9에서만 만나야 되니까 이 그래프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또 세 번째 그래프에서도 제가 또 9에 살짝 왼쪽에 가까운 점에서의 접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접선에 대한 또 hx는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이렇게 0 이상인 곳은
gx를 쫓아오고 0보다 작은 곳은 0 하고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또 이 점을 안 지나니까 이 경우도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9에서의 hx를 체크를 해보면 여기에서도 만나지만 여기에서도 또 만나니까 이 그래프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몇 가지를 했습니까? gx가 음수인 경우는 당연히 안 되고 gx가 0보다 큰 경우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가 됐습니까? gx는 g에서의 함수값 다시 말하겠습니다. fg를 말하는 것입니다. fg가 음수여도 안 되고 그 다음에 fg가 어떻습니까? fg가 0보다 커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g에서의 함수값은 어떻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g에서의 함수값은 0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제가 그려진 그래프를 보고 문제를 또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gx가 아니고 자꾸 제가 gx라고 합니다. fg의 함수값이 0인 곳이 어디이겠는가? x 이퀄 9의 위치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9의 위치를 체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그려놨는데요. 이 검은색 실선이 x축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9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9,0에 해당하면 이 초록색 선, 흐린 초록색 선 보이십니까? 이 초록색 선이 이 점에서 접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 hx를 체크를 하면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이 점 x 이퀄 9에서의 hx는 이런 꺾인 직선이 되는데 이 직선 쭉 올라가면 이 그래프하고 또 다른 점에서 만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9는 이쪽에서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 만약에 9가 된다고 하고 이것이 x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x축 자체가 hx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점에서 또 만나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쪽 요 내려오는 감소하는 구간에 이쯤에서 x 이퀄 9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9,0이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럼 접선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hx는 0 이상인 부분은 그대로 오고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0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쪽에서 만나겠습니다. 어떻게 그려도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오른쪽에서 만나니까 이 경우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또 여기가 9가 되면 어떻게 될까 하고 체크해 봤습니다. 그러면 접선 보라색 선이 접선인데 여기 hx, 여기 hx 어떻습니까? 또 왼쪽에서 이렇게 다른 점들에서 만나니까 여기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9라고 해보면 여기 이렇게 hx 그리고 이쪽으로 또 hx 직선 이렇게 꺾인 직선이 나옵니다. 그럼 접점에서 극점에서 만나니까 이 경우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라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극대값 위쪽에 오른쪽에 해당하는 곳에서 x 이퀄 9가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림 보고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쯤에서 제가 9라고 표시한 것입니다. 여기가 9,0에 해당하겠습니다. 9,0 하고 써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접선을 다시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hx가 9에서 이러한 꺾인 직선으로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9에서만 만나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9보다 큰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접선이 그려진다고 하면 hx가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접점하고 9에서도 만나니까 두 점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해당이 안 되니까 9 이하겠구나 라는 범위를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그려보겠습니다. 이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h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이쪽에서 나타나고 이쪽에서 나타나니까 9에서만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족하는 범위를 계속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접선을 또 그었습니다. 이 접선은 어떤 접선이냐면 요즘에서 제가 이쪽 점에서 접선을 그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hx는 이쪽에서 나타나고 이렇게 쭉 가면서 또 9에서만 만나겠습니다. 이것도 만족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극대점을 지나는 이러한 직선은 어떨까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0이니까 hx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0 하고 나타나서 또 9에서만 만나겠습니다. 이것도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접선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접선을 또 그어봤습니다.
9,0 이상 이 위쪽으로 지나게 하는 이 접선을 그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hx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만나지만 9를 만나지 않는군요. 그러면 이런 경우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계가 뭐겠습니까? 9,0을 지나는 이 접점이 경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hx를 그리면 여기까지 해서 9,0 한 점에서 만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점의 좌표가 몇이 되겠습니까? 이 점의 좌표가 1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가겠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1 이상 9 이하의 범위를 갖는 그러한 위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fx 어떻게 체크하겠습니까? 맞습니다. fx는 2라고 9,0을 지나는 직선을 기준으로 fx를 설정하겠습니다. 1에서 접하고 9에서 뚫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fx에 관련된 식을 써보겠습니다. f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1에서 접하고 그리고 9에서 뚫고 가고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데 9,0을 지나는 걸 알겠습니다. 따라서 9,0을 활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울기는 k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9 하고 직선의 방정식이 나타나는데 이 기울기 k는 어떻습니까? 우리 9,0 어떻게 했습니까? 이 극대점보다 위쪽에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기울기 k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0보다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k는 양수구나 하고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뭘 체크하겠습니까? f2분의 3이 정수다 했으니까 f2분의 3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f2분의 3을 대입을 해주면 여기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8에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5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의 값이 정수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5k 그리고 마이너스 8분의 15 하고 나타나는데 이것의 값이 정수인데 제가 정수를 m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정수하고 나타났는데 어떻습니까? k 양수니까 이 부분 다 뭐가 되겠습니까? 밑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 부분 k 양수니까 전체적으로 음수인 걸 알겠습니다. 여기는 음수가 되겠습니다. 어떤 음수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8분의 15가 마이너스 1. 얼마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좀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1. 얼마보다 작은 음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수 m의 범위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정수 m의 범위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것이 정수였는데 정수 m의 범위는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겠구나 하고 m의 범위도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m의 범위도 체크했습니다. 이제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f1의 최대값 구하는 건데 우리 뭘로 체크해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범위를 갖는 정수 m으로 표시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k는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5분의 2m 하고 나타나고 1로 넘기면 마이너스 4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f1의 값을 계산을 하는데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8k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8배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15분의 8이 16m 하고 나타나고 더하기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m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최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5분의 몇이 되죠? 15분의 마이너스 32 하고 나타나고 그러면 2는 15분의 3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대값은 마이너스 15분의 2.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4번은 3차 함수와 꺾인 접선의 위치관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고3 6월 더 프리미엄 전국 모의고사 1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5번 문제를 보시면 모든 항이 정수인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2n은 AN 더하기 절대값 AN 하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 조건 우리 14번에서 앞 문제에서 바로 보고 왔습니다. 절대값 gx 더하기 gx f2fx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이거 우리 어떻게 풀었습니까? gx가 0 이상일 때, gx가 0보다 작을 때 하고 나눠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또 풀 텐데요. 제가 이번에는 특별히 0을 아래쪽에 넣습니다. 분류하기 좋게 해놨는데요. AN이 양수이면 A2n은 그 AN의 2배라고 했습니다. AN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0이라는 뜻인데 이 짝수 번째 항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짝수가 되거나 또는 0이다 라고 굉장히 특징이 강하게 주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조건 나를 보시면 A5 더하기 A7이 0이고 조건 다를 보시면 A4, A7, A9가 이 셋 중에 서로 하나씩 나눠 가져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4 보세요. 제가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짝수 번째 항은 굉장히 큰 특징이 있는데 짝수거나 0이라고 했습니다. 양의 짝수거나 0. 그러면 이 중에 짝수거나 0은 12밖에 없습니다. A 네 번째 항은 A4는 12구나 하고 우리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문제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0이 나오는 자연수 m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한 것을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M1, M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두 수의 합이 25가 되고 첫 번째 0이 나오는 수까지 다 더하면 합이 60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조건 나를 보시면 A5 더하기 A7이 0이고 밑에 조건 다를 보시면 또 A7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A4는 10이니까 A7은 마이너스 6이거나 3 둘 중에 하나가 되니까 두 번으로 나눠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A7이 마이너스 6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A7이 마이너스 6이면 A5는 몇이 되겠습니까? 더해서 0이니까 A5는 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7 음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0이 나타나겠습니까? A14에서 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m의 후보 중에 하나가 14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은 두 수를 앞에 두 수를 더해서 25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14가 M1, M2가 아니라고 하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둘이 더해서 25가 되는 14보다 작은 수는 M1이 12고 그 다음에 M2가 13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A12번째 0 나왔고 그 다음에 A13이 0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A12가 0입니다, 여러분. 그럼 무슨 뜻입니까? A12가 0 하면 이쪽으로 쫓아왔는데 A6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A6이 음수이거나 또는 어떻게 되죠? A6이 음수거나 A6이 0이다 라는 뜻인데 우리 최초의 수가 M1이었습니다. M1이 12였습니다. 그럼 12보다 작은 곳에서 6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M1이 10이기 때문에 6에서 0이 나올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짝수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양의 짝수거나 0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구나 하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M1이 12가 아니고 M2도 13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14랑 더해서 25가 되는 수가 뭐가 있죠? 맞습니다. 11이 있습니다. 그러면 M1이 11이고 M2가 14구나 하고 찾겠습니다. 그 말은 또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A11이 0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A11이 0이고 A14도 0이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또 체크하겠습니까? 잘 보기 어려우니까 표를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를 보고 체크를 해보면 A11이 0이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더하면 되겠습니까? 11번째 항까지 더하면 되는데 A11이 0이니까 10번째 항까지 더해서 60이 되게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도록 칸을 채워보겠습니다. A7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6이라고 했습니다. A7 마이너스 6 그리고 A5가 6이라고 했습니다. A5가 6이면 A10은 이것의 2배가 되니까 1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A7이
마이너스 6이니까 A9는 3하고 정해지겠습니다. A9는 3이고 A4는 몇이라고 했습니까? 12라고 했습니다. A4는 A2의 2배니까 여기는 6, A2는 A1의 2배니까 여기는 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A8은 A4의 2배니까 여기 24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수들을 일단 다 더해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수들을 더하면 뭐가 되죠? 6이 12, 24에다 27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 더하면 27이 되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수들을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수를 다 더하면 여기 더해지면 6이 되고 9가 되고 3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수들을 다 더했더니 이미 60입니다. 이 60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11까지 AK인데 우리 11번째 항이 여기 0이니까 K는 1부터 10항까지 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있는 두 수는 더한 흔적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A6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짝수거나 양의 짝수이거나 또는 뭐라고 했습니까? 0이 나와야 하는데 0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 M1 11이라고 했기 때문에 11보다 작은 곳에서는 0 나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짝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이거 양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 양수면 A3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A3도 양수입니다. 이미 다 더해서 60인데 양수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도 안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뭐 해보겠습니까? 두 번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A7이 몇인 경우를 하겠습니까? A7이 3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5는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3하고 결정이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A10이 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10이 0하고 또 한번 해보면 M1이 몇이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M1이 10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M2가 몇이겠습니까? M2는 15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표를 한번 메꿔가면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채워볼 텐데요. A7이 몇이라고 했습니까? A7이 3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A5는 마이너스 3이고 그리고 A10은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4는 10이라고 정해져 있고 여기 6이고 여기 3도 정해져 있고 A8은 24라고 또 정해져 있겠습니다. 그리고 A9는 몇입니까? 그럼 A4가 10이고 A7이 3이니까 A9는 마이너스 6, A9도 정해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칸이 남았는데요. 또 위에 줄 아랫줄 더하는데 A6하고 A3, A6은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0일 수는 없습니다. 어디에서 0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A10 0이 되겠습니다. M1이 10이기 때문에 10보다 작은 곳에서 0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거 양수에서 제가 여기를 M 그리고 여기를 2M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줄을 다 더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M 더하기 1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아랫줄도 다 더해 보겠습니다. 아랫줄은 2M 하고 나타나고 이거 더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2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더하면 21 이것이 60이 돼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더하면은 39가 되겠습니다. 39를 빼주면 21이니까 3m이 21, m은 7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양수로 잘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라고 했습니까? A24, 24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뭘 찾았습니까? m이 7이어서 여기다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A6은 7이 14. 그러면 A12는 또 2배 하니까 28. 그리고 A24는 또 2배 하니까 56.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5번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해당하는 문제이고 순추적, 역추적 하면서 체크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고3 5월 더 프리미엄 전국 모의고사 2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양수 a에 대하여 함수 gx가 다음과 같이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주어진 구간에서만 감소할 때 F'A 더하기 2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스몰 a는 여기 아래 끝에 있습니다. 이 정적분으로 주어진 함수 우리 항상 어떻게 하고 싶다고 했습니까? 미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gx 미분하기 위해서 안에 들어있는 fx 먼저 꺼내놓고 미분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a에서 x까지 f't dt 하고 표현이 되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 곱하기 f't dt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g'x는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곱함수 미분하니까 왼쪽 먼저 미분하고 오른쪽은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f't dt 하고 표현이 되고 왼쪽 놔두고 오른쪽 미분하면 xt 자리에 x가 그대로 들어간 f'x 하고 남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대로 들어간 fx 그리고 f'x 하고 나타나서 이렇게 지워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f'x 쓰고 여기 그냥 적분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정적분을 했습니다. 이것의 값이 0 이하가 되는 곳이 어디라는 뜻입니까? 이 구간에서만 0 이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이하거나 2 이상 4 미만, 4 이하에서만 0 이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몇 차 함수인지 아시죠? 얘 3차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2차 함수이고 얘는 3차 함수니까 지수를 더하면 5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g'x가 5차면 gx는 몇 차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gx는 6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gx가 6차 함수다 그러면 이러한 구간에서 감소하는 6차 함수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어떤 그래프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4차 함수처럼 생겨서 여기가 이렇게 띵띵띵띵띵띵 감소하는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오른쪽에 조금 재밌는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 부분이 띵띵띵띵 감소하고 이 부분이 띵띵띵띵 감소해서 주어진 범위를 만족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색을 좀 미리 칠해놨는데요. 극점이 서로 다른 극점이 3개 있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중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이 3차 함수 fx-fa가 0이 되는 그러한 x가 극점을 체크하겠습니다. 이 3차 함수의 극점이 만약에 없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0 되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도함수는 0이거나 없겠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3개가 있어야 되는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3차 함수는 어떤 3차 함수입니까? 극점을 갖는 3차 함수이고 그 다음에 f'x가 0 되는 게 2개가 생기는 그러한 부등식을 해석해 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조금 그래프를 미리 그려놨는데요. 이 그려진 그래프 놓고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F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는 0이 되게 하는 x가 하나, 둘, 3개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도함수 0 되는 거 3개에서 몇 개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5개가 생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FA라는 함수값은 여기서 나타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거나 또는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놨는데 그려진 그림 보고 또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또 좀 미리 그려놨습니다. 그럼 한번 이제 해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FA가 이 위쪽에 있는 경우 아래쪽에 있는 경우 접하는 경우도 관계없습니다. 두 가지로 해놨는데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도함수가 0보다 작으면 이 그래프 fx는 fa보다 어때야 되겠습니까? 위쪽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함수가 0보다 작은 곳에 그래프가 위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함수가 0보다 크면 이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만족하겠습니다. 딱 여기까지 만족하고 도함수가 양수이면 그래프 아래쪽 여기도 이렇게 만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도함수가 음수면 그래프 fx가 fa보다 커져야 되겠습니다. 이쪽 만족하겠습니다. 여기 만족하고 그 다음에 도함수가 양수이면 그래프가 밑에 있어야 되는데 안 되겠습니다. 도함수가 양수이면 그래프 아래쪽에 있는 곳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조건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하고 2하고 4를 쓰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4라는 뜻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 여기가 4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FA는 그럼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여기가 FA하고 나타나는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FA, 그리고 여기도 함수값 FA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A가 4가 되고 여기는 A가 몇이 오른쪽은 A가 몇이 되겠습니까? A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작할 때 A 양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어느 경우가 답이 되겠습니까? 시작할 때 우리 A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경우가 해당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고 우리 이 경우에서 답을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면 F'X에 대한 정보가 다 왔는데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였습니다. 따라서 왼쪽에다가 조금 써보겠습니다. F'X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었으니까 3 해주고 x절편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2라고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x 더하기 1, x 마이너스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F'A 더하기 2를 구하라고 했는데 A는 4인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F'6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3 곱하기 7 곱하기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 3, 12에서 7을 곱하면 7이 14 해서 정답은 84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0번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추론하는 문제였습니다. F'X 곱하기 Fx 해석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고3 5월 더 프리미엄 전국 모의고사 21번 문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21번을 보시면 두 상수 AB에 대하여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두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x가 1 이하일 때 지수함수의 절대값 그리고 또 마이너스 x가 1보다 클 때 지수함수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함수 fx의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PQ에 대해서 직선 PQ가 y축과 수직이면 그러면 x축에 이렇게 평행한 직선을 그려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직선은 함수 fx의 그래프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조건을 만족시켜줘야 되겠습니다. 그런 a, b를 찾아서 a 더하기 3b의 값을 구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그릴 텐데요. x가 1 이하인 범위가 구체적인 그래프이니까 이 경우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안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마이너스 8이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마이너스 8 하고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0을 대입해보면 2의 4제곱 16에서 8 빼니까 0일 때 8을 지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조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전체 절대값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 절대값 해주면 이 아랫부분이 위로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아랫부분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 또 거기에 마이너스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x축 대칭을 하니까 다시 이 그래프 내려오고 이 그래프는 밑으로 이렇게 어디를 지나겠습니까? 마이너스 8을 지나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A가 양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어떤 함수입니까? 증가하는 지수함수가 되겠습니다. 증가하는 지수함수 적당히 어떻게 그리든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기 보이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점하고 이 점 두 점을 PQ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서로 다른 두 점밖에 없어서 증가하는 지수함수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소하는 지수함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감소하는 지수함수를 또 제가 적당히 그리면 이 점근선,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의 점근선 마이너스 8을 뚫고 지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점하고 또 이 점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만나니까 또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밑으로 뚫고 내려오지 못하게 또 막아보겠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오른쪽 그래프의 점근선도 마이너스 8이 되어라 또는 마이너스 8보다 크면 또 여기에서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만약에 점근선이 마이너스 8보다 크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점근선 밑에 있는 점에 대해서 두 점에서 만나니까 또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 그래프도 마이너스 8을 점근선으로 이렇게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렸을 때 또 어디에서 문제가 되죠? 맞습니다. 이 점 보이십니까? 이 점 열린 점이 되는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만나게 되면 또 몇 개의 점에서 만나죠? 두 점에서밖에 안 만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또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요 점하고 요 점 또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그렇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교점이 두 개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요 점을 지나고 이렇게 점근선 밑에 걸 갖는 그러한 그래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점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점에 열린 점입니다. x는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열린 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점하고 이 점을 잇는 그러한 PQ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밑에서는 어떻습니까? 세 점, 세 점, 세 점, 세 점 계속 세 점 해주겠습니다. 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니까 관계없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해석이 끝났습니다. 이 오른쪽 그래프 어떻습니까? 1,0을 지나고 점근선이 2AB인데 마이너스 8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근선 2AB가 마이너스 8이다. 그러면 A 곱하기 B가 마이너스 4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1을 대입하면 x에 1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x에 1 아래 그래프에 대입해주면 2의 a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가 몇이라는 뜻이죠? 0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ab 우리 마이너스 8이라고 했으니까 2의 a 더하기 b제곱이 8, 2의 세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가 몇이 되겠습니까? 3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만족하는 순서상 두 개 있는데 우리는 A가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여기 제가 해석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감소하는 지수함수 했으니까 A는 0보다 작겠습니다. 따라서 만족하는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마이너스 4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A 더하기 3B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 더하기 4, 3, 12 해주니까 정답은 11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1번은 어떤 문제입니까? 절대값이 있는 지수함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또 조금 그려왔었는데요. 별로 의미가 없지만 그냥 화면에 띄워놓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고3 5월 더 프리미엄 전국 모의고사 22번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2번을 보시면 F3이 0이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함수 gx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hx하고 주어져 있는데 fx하고 gx의 대소관계에 의해서 절대값 fx하고 gx로 조각조각 나눠지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눠지겠습니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니까 이 함수하고 이 함수하고의 교점에서 서로 나눠지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조건 가를 보면 hx는 극대가 되는 점의 개수가 서로 다른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도 서로 다른 두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hx에 대해서 f4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여다볼 텐데 f3이 0이고 g3도 0입니다. 그러면 일단 3에서 만나는구나 하는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다른 점에서 또 만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x하고 그 다음에 gx, k라고 하겠습니다. k라는 점에서 만난다고 하면 f 절대값 fk는 gk랑 같겠습니다. 좌변이 0 이상이니까 gk가 0 이상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오른쪽에 그래프를 좀 미리 그려놨는데요. 이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gx-6하고 0에서 x절편을 갖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 여기가 3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6하고 3에서 x절편을 갖는데 어디에서 만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까? gx가 0 이상이니까 이 사이에 있는 x값에서 만나주면 좋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건 가나의 조건에 맞는 그래프의 개형을 찾아야 되는데요. 제가 좀 미리 그려놨습니다. 그래프 개형 다 그리기가 힘들어서 만족하는 그래프 개형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있는지 한번 보실 텐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 뒤집어진 위로 볼록인 함수가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차 함수 제가 3에서 만나게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교점 어디에서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 사이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점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은 gx가 작으니까 여기고 여기 이 부분은 fx가 작으니까 여기에 절대값 취해지겠습니다. 그러면 절대값 이렇게 취해주면 여기 빨간 점이 극대고 여기 조금 잘 안 보이지만 초록색 점이 불연속점 2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점에서 미분 가능한 조건을 조금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래프입니까? 여기에서 접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만약에 접하지 않고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뚫고 지나가게 되면 여기서 접혀 올라가고 여기는 그대로 여기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대로 나타나고 여기는 gx를 쫓아가고 그대로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히고 하면서 미분 불능인 점들이 이렇게 4개가 생기겠습니다. 따라서 뚫고 올라가는 그림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접하는 경우도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극대점 2개 있고 미분 불능인 점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3에서도 또 미분 가능하게 맞춰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에서 접하는 경우 했습니다. 극대점 2개 미분 불능인 점. 여기는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3에서 미분 가능하게 부드럽게 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들의 특징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3차 함수 x절편이 다 몇 개가 되겠습니까? 3을 제외한 나머지 x절편 2개, 즉 전체적으로 x절편이 3개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fx 이퀄 0이 되는 x값이 몇 개라는 뜻입니까? 3까지 포함해서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세 실근하고 표현하겠습니다. 세 실근하고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조건이 있겠습니까? 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6하고 3 사이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근의 범위는 마이너스 6 이상 x는 3 미만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조건이 있죠? f'3하고 g'3의 관계인데 g'3 이렇게 나타나고 f'3 이렇게 나타나고 g'3 이렇게 나타나는데 부드러워야 되니까 더하면 0이 되겠습니다. 서로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다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뭘 체크해야 되겠습니까? 이 2차 함수하고 이 3차 함수 교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3을 제외하고 접하거나 여기 접하거나 마이너스 6에 접하거나 만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3을 제외한 두 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근이거나 허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등호를 제가 안 써서 다시 등호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fx 이제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는지 먼저 뭘 체크하겠습니까? fx는 어떤 절편을 갖죠? x-3을 갖겠습니다. fx는 x-3 써주고 2차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하고 쓰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일단 부드럽게 연결해 놓겠습니다. 3에서 미분계수 먼저 체크를 해주면 g'3을 한번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g'3 하면은 여기에 3을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f'3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f'3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 되니까 9 더하기 3a 더하기 b 이것의 값이 18이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b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마이너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a 더하기 9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fx를 다시 써보겠습니다. fx는 하고 표현이 되는데 x-3 그리고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3a 더하기 9는 0 하는 x값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는 0 하는데 3을 제외한 마이너스 6 이상 3 미만에서 서로 다른 두 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어디에 주목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식에 주목하겠습니다. 이것이 0이 되는 서로 다른 두 근이 어디에 있으라는 것입니까? 마이너스 6 이상 3 미만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근의 분리를 써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좀 두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할 텐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떻게 풀죠? 근의 분리를 써서 마이너스 6하고 3 사이에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값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함수값 마이너스 6하고 3에서 체크하고 대칭축 체크하고 판별식을 체크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또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방법은 아닙니다. 새로운 방법은 아니지만 뭘로 접근하겠습니까?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래프하고 어떤 그래프를 해주겠습니까? x제곱 더하기 9라는 2차 함수하고 마이너스 a 정점이 3,0인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 직선하고 교점의 개수로 체크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x좌표 마이너스 6인 점에서 여기가 3이 되겠습니다. 3까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라. 그러면 경계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6 지날 때랑 접할 때가 우리가 원하는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6 좌표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9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6, 마이너스 6, 여기에 대입해주면 6, 6에 36, 45가 되겠습니다. 이 점을 여기에 대입해주면 45는 하고 표현하고 마이너스 6 대입하니까 9a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a는 3분의 15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 하겠습니까? 접하는 경우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다 하겠습니다. 이거 연립한 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판별식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판별식을 체크를 하면 a제곱 더하기 4, 32a 마이너스 9, 4, 36은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a를 구해주면 a는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6 루트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a 기울기 음수니까 a는 양수가 돼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 더하기 6 루트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두 식을 만족하는 공통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기울기 사이이니까 마이너스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6 더하기 6 루트 2보다 크고 여기는 포함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3분의 15보다는 작거나 같다 하고 a의 범위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 a의 범위는 어디에 해당하는 a의 범위겠습니까? fx의 x절편이 마이너스 6하고 3 사이에 들어오도록 하는 a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a의 범위 또 뭘 체크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이 3차 함수하고 2차 함수의 교점이 3을 제외하고 중근이거나 허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차 함수하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x-fx 하고 쓰겠습니다. fx는 x-3 그리고 x제곱 더하기 ax 그리고 마이너스 3a 더하기 9하고 뭘 연립한다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6x 마이너스 3 gx랑 연립해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3을 제외한 근을 체크할 거니까 우리 뭘 체크하겠습니까? 줄 좀 치고 가겠습니다. 이 방정식하고 같은 이 식하고 같은 그러한 x값을 찾겠습니다. 3을 제외하고 어떻다고 했습니까? 중근이거나 허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x제곱 여기다 좀 쓰겠습니다. x제곱 넘어오면은 더하기 a 더하기 2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 더하기 2x 그리고 또 넘어오면 더하기 12하고 넘어오니까 3a 더하기 21은 0 하고 나타나는데 무슨 근을 가지라고 했습니까? 판별식을 써주면 a제곱 좀 밑에다 써보겠습니다. 판별식을 쓰겠습니다.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ac 하니까 12a 마이너스 84는 0이 된 허근을 갖거나 중근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리를 해주면 a제곱 더하기 여기 a가 빠졌습니다. a를 다시 썼습니다. a제곱 더하기 16a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제곱 더하기 16a 그리고 마이너스 80이 0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20하고 4인데 마이너스 2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플러스 20 마이너스 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0보다 크거나 같고 a는 4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범위가 나왔습니다. 어떤 범위가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20 이상 4 이하 하고 이 범위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시에 만족해줘야 되니까 A의 범위는 마이너스 6 더하기 6 루트 2보다 크고 A는 4 이하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 구했습니까? 다 구했습니다. 뭘 구해주면 좋겠죠? F4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F4 어디다 대입하겠습니까? 여기다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4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F4의 범위를 여기다가 좀 쓰겠습니다. F4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4를 대입하면 여기는 1이고 4, 4, 16 더하기 4A 그리고 마이너스 3A 더하기 9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A 더하기 2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 더하기 25인데 A의 범위는 이 범위라고 했습니다.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4를 넣은 값인 29가 최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9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그래프 위치관계를 하나하나 짚어보지 않았는데도 풀이가 너무 길었습니다. 3차 함수, 접힌 3차 함수와 2차 함수 위치관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